5년 전 당신과 지금의 당신 정말 달라진 게 있나요? 통장 잔고, 몸 상태, 하는 일, 솔직히 거의 그대로일 겁니다. 더 끔찍한 건 5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죠. 이건 노력 부족이 아니라 하루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루를 반복하면 같은 인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알려드릴 핵심은 인생을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라 하루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평범한 사람도 당장 적용해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10가지 루틴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루틴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해. 계획 세워도 작심삼일이야.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꾸준하지 않거든요. 의지력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쓰면 쓸수록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새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바닥나는 거죠. 그래서 의지만 믿고 버티는 방식은 언젠가 무조건 무너집니다. 루틴의 진짜 목적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거의 안 써도 하루가 저절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부터 말할 10가지 루틴은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하루를 자동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걸 제대로 갖추면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지치는 진짜 이유는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 뭘 했지? 라는 허탈함 때문이거든요. 할 일 목록에 10개를 적어놓고 3개를 해치우면 완료한 3개보다 못한 7개가 훨씬 크게 보입니다. 뇌는 이상하게도 이룬 것보다 못 이룬 것을 더 크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매일 딱 하나만 정하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끝내면 성공이다. 크기는 상관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끝냈다는 것 자체인데 보고서 2페이지 쓰기, 운동 10분 하기, 밀린 전화 하나 처리,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끝낸 경험이 쌓여야 다음날 시작하기가 쉬워집니다. 10개를 벌려놓고 3개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1개를 시작해서 1개를 완전히 끝내는 게 뇌한테 훨씬 강한 성취감을 주는데 이 성취감이 쌓이면 다음날 시작하기가 덜 무겁고 덜 무거우면 계속하게 되거든요. 작은 성공이 큰 성공보다 중요한 이유는 작은 성공은 매일 만들 수 있지만 큰 성공은 가끔씩만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통제 가능하다고 느낄 때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반대로 내 삶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 에너지가 급속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찾기 위한 겁니다. 어질러진 공간은 어질러진 마음을 만들고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사고를 만들죠. 집 전체를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중 가장 자주 보는 공간 딱 하나면 충분한데 책상, 침대 사이드, 싱크대, 현관 이 중 하나만 정리해도 됩니다. 이 공간 하나만 정리돼 있어도 뇌는 여기는 내가 관리 중이다 라고 인식하거든요.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과학의 문제인데 시각적 혼란은 인지적 혼란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집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면 압도되어 시작조차 못하지만 한 구역만 관리하면 그게 기준점이 되어 점차 다른 공간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죠.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하루의 주도권은 넘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던진 것에 반응만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메시지에 답하고 뉴스에 놀라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걸 그냥 보는 겁니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반응만 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는 이것저것 고민하면 안 됩니다. 미리 정해놓은 행동만 그대로 따라하세요. 물 마시기, 커튼 열기, 이불 개기, 스트레칭, 뭐든 좋습니다. 이 행동의 목적은 건강이 아니라 뇌에게 오늘 하루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데 내가 선택한 행동으로 시작하면 뇌가 주도적인 모드로 바뀌면서 그 상태가 저녁까지 이어지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시작한 하루와 내 의지로 시작한 하루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데 아침 30분이 나머지 15시간 30분을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집중력을 좌우합니다. 달달한 음식 위주로 먹으면 잠깐 정신이 번쩍 들지만 금방 에너지가 바닥나거든요. 빵, 시리얼, 주스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2시간쯤 지나면 확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완전히 흩어지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오전 내내 커피로 버티다가 점심때 폭식하고 오후는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백질 위주로 먹고 달달한 건 최대한 줄이세요. 계란, 요거트, 두유, 치즈, 견과류. 어렵지 않거든요. 목표는 배부른 게 아니라 에너지가 오래 가는 겁니다.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에너지가 오래 유지되거든요. 아침을 안 먹는 것보다 달달한 걸로 때우는 게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굶으면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당 폭탄을 먹으면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깨어나지 않으면 마음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의욕이라는 게 정신력 문제 같지만 사실은 몸 상태에 달려 있거든요. 아침에 아무리 오늘은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다짐해도 몸이 아직 자는 모드면 소용없습니다. 햇빛을 쬐거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제 활동 시간이다라고 알아채죠. 출근길 햇빛 쬐기, 점심 먹고 5분 걷기, 창가에 잠깐 서 있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루의 에너지 기본값을 정합니다.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핵심 물질이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데, 특히 오전에 자연광을 받는 게 몸의 리듬을 제대로 맞춰주면서 밤 잠까지 영향을 줍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몸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러면 에너지 관리가 완전히 엉망이 되죠. 하루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어나는 시간이 매번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6시, 화요일 7시 반, 주말 10시. 이렇게 살면 뇌는 매일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는 거지? 하고 헷갈려 하거든요. 뇌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하루 종일 절전 모드로 살게 만듭니다.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범위인데, 평일과 주말 일어나는 시간 차이를 1시간 이내로 좁혀보세요. 늦잠을 자더라도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은 하루를 예측하기 시작하는데, 뇌가 대충 이 시간쯤이구나 라고 알아채면서 그에 맞춰 몸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건 잠을 적게 자서가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루 중 머리가 가장 맑은 시간은 아무 일에나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 집중력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오전에서 이른 오후 사이인데, 이 시간에 이메일 답장하고 메신저 확인하고 잡일 처리하면 정작 중요한 일은 계속 밀려나거든요. 그러면 핵심 업무는 에너지가 바닥난 저녁에 하게 되고 당연히 결과물이 별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알림을 다 끄고 딱 한 가지 일만 하세요. 뇌는 한 가지에 완전히 집중할 때 최고 성능을 내거든요. 2시간 동안 5가지 일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1시간 동안 한 가지만 파고드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 효율적인 게 아니라 집중력을 쪼개는 거고, 집중력을 쪼개면 결국 시간만 낭비하는 건데, 1시간을 제대로 집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지거든요. 중요한 일을 빈 시간에 끼워 넣으면 그 일은 절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가장 좋은 시간에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최우선이 됩니다. 현대인이 지치는 이유는 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극이 끊이지 않아서입니다. 출근길엔 유튜브, 일하는 중엔 메신저 알림, 쉬는 시간엔 SNS, 퇴근길엔 넷플릭스, 자기 전엔 쇼폼. 이렇게 살면 뇌는 쉴 틈이 전혀 없거든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완전히 자극 없는 시간을 만드세요. 스마트폰 끄기, 아무것도 안 하기, 그냥 걷기, 천천히 책 읽기, 뭐든 좋습니다. 이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끊임없는 자극은 뇌의 집중력을 계속 빼앗아 가는데, 자극 없는 시간은 뇌가 스스로 정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죠. 이 시간이 없으면 머릿속이 계속 어수선하고 집중하려고 해도 생각이 여기저기 튀는 상태가 되는데, 지루함을 견디는 힘이 곧 집중하는 힘이거든요. 자극 없는 시간은 이 힘을 키워주는데, 쉬는 시간에도 자극을 찾는 사람은 진짜로 쉬지 못하는 겁니다. 성장은 언제나 편안한 곳 밖에서 일어납니다. 숨가쁜 운동, 미뤄둔 어려운 일, 껄끄러운 대화, 해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죠. 중요한 건 얼마나 세게 하느냐가 아니라 피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입니다. 뇌는 원래 불편한 걸 피하려고 하는데, 매일 작은 불편함을 견디면 불편함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그 내성이
결국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혀주거든요. 편한 것만 찾으면 삶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지만 작은 불편함을 매일 경험하면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불편함이 점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되는데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운동이 힘든 건 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편함을 피하려는 뇌의 본능 때문이거든요. 편안한 하루만 보낸다고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 됩니다. 하루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사라집니다. 오늘 잘한 일 하나, 오늘 배운 점 하나, 오늘 고마웠던 것 하나, 말로든 글로든 표현해보세요. 입 밖으로 내거나 글로 쓴 기억은 뇌에 훨씬 오래 남거든요. 경험을 말이나 글로 바꾸는 순간 그 경험은 그냥 지나간 일에서 배움으로 바뀝니다. 중요한 건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한 문장으로라도 잡아두는 겁니다. 정리하지 않은 경험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지만 정리한 경험은 나중에 쓸 수 있는 자산이 되거든요. 일기를 꼭 쓰라는 게 아니라 오늘에서 건질 만한 것 하나를 말이나 글로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을 버텨낸 자신에게 조용히 감사하세요. 감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기억의 방향을 정하는 기술인데 감사로 하루를 끝내면 뇌는 그날을 부족한 날이 아니라 괜찮았던 날로 저장합니다. 오늘 없었던 것만 기억하면 내일도 부족함으로 시작하지만 오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 내일은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되죠.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평범한 하루들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쌓였을 때 비로소 달라져 있거든요. 오늘을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고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진 하루면 됩니다. 이 10가지 루틴은 대단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의지력이 아니라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바꿔줄 뿐이죠. 하루에 딱 하나는 끝내고 자주 보는 공간 하나는 정리하고 아침에 고민하지 말고 안정적인 아침을 먹고 몸을 먼저 깨우고 일어나는 시간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가장 좋은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자극 없는 시간을 만들고 불편한 것을 하나 해내고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 작은 루틴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를 돌아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요. 하루는 인생의 가장 작은 조각이고 그 하루들이 당신의 인생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바꿔놓을 겁니다.